네, 안녕하십니까, 공조사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EV샵 전동맨 휠타님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자, 오늘 또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려고 좀 왔습니다. 네. 먼저 원래 이제 사장님께서 다이를 꼼꼼하게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 노하우를 좀 다이 할 수 있는 도구나 네. 노하우 이런 것들 좀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야마다 쓸 때는- 야마다 쓸 때 이런 거 이용하시고. 팁 네,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여기 업장 소개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태릉 지역, 네.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 중화동에 있고요. 네. 여기 태릉점입니다. 아, 태릉점. 네, 태릉점. 중화동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집 근처가 네.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아, 그쵸, 사세요? 네. 정비 특성상 이제 저희가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동일로상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전동을 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통해서 또 아무래도 서울 지역 치고는 주차도 좀 편하고 예. 또 그래서 큰 길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서울 북부 지역 또 네. 서울 지역에 외발 전동일 전문 업체가 없다 보니 네,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자리 잡은 지는 한 3년 됐고요.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킥보드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네. 전동휠 하나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킥보드를 하게 되면 전동휠 정비에 대한 그런 그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는 참아보자. 네. 심지어는 제가 대리운전 하면서 네. 가게 월세만 벌 수 있다면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전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아. 전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전동을 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 기사님 네. 전동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다 보니 네. 이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사장님께서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쓰는 그 기체, 네, 이렇게 네, 네. 좀 작은 기체, 그렇죠. 35km 이하. 35km 이하를 네. 전문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그 셔먼이 44km 네, 나가는데 네, 네.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제가 친절하게 전주 차차님을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하여튼 우리 대리용 그러니까 35km 이하의 전문으로 하신다. 그렇죠. T4 미만으로. T4 미만. 네, 네, 네.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안 하시고. 안 하고요. 그러면 그쪽이 거의 요것만 하시는 전문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이 전동휠이라는 거는 사실 기술로 따지면 뭐 자동차나 네. 부품의 개수가 사실 200개 이하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나 다른 기체에 비해서 사실은 뭐큰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중국 제품이고 또 정비하다 보면 파손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개중에는 가능하면은 요즘에 정비는 거의 다 수리를 위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수리가 아니라 교체를 하기 때문에 네. 교체하게 되면 더 비용이 발생하니까 네. 저는 가능하면 뭐 교체보다는 수리 쪽으로 그러니까 뭐 수리라는 게 특별한 기술력을 요한다기보다는 뭐 깨어진 부분 보강한다든지 네. 가능하면 뭐 교체하지 않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아무래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부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임시 방편이라도 또 이용하실 수도 맞습니다. 해드리고. 저도 이게 힐타 사장님은 굉장히 세심하게 잘 봐주시는 걸 유명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대리업을 또 한 네. 1년 반 정도 했었고 현장에서 네. 필드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도 아시고 네. 또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얻는 정보 중에 하나는 우리 대리기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네. 튜닝 전문가시고 또 정비 전문가시고 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서로 대화 나누고 네. 정보를 얻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네네. 저는 그 정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일전에 수원에 만났던 저희 전동 기사님께 네. 저한테
뭐 한 2시간을 열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때 얻었던 팁 하나가 네. 사실 또 굉장히 또 오랫동안 써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사장님 또 그런 팁을 또 다들 또 유저들하고 그렇죠. 공유하려고 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떨어져 있던 정보들을 네. 제가 이제 취합해서 조금 변형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또 안내해드리고 나서 또 피드백을 얻어서 네. 또 바꾸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개수가 많으니까 네. 정비의 양이 많다 보니 좀 노하우가 많이 쌓이시는 조금 쌓여지는 건 사실이죠. 네. 네, 네. 아, 좀 와서 들어오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던데. 네. 바깥에 무슨 뭐 창고라고 해야 되나? 택배함. 아, 네네. 택배함. 네네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인 택배함. 네. 네. 가게 앞에 있는 택배함 요거 네. 쓰레기통이고요. 아, 그 쓰레기통입니까? 네, 네. 쓰레기가 돌아다니는데 이거 공 실어가지고 아. 여기 큰 택배함. 또 있네. 예. 택배함 여기 이제 밤에 네. 이제 업무 끝나고 네. 거기 와서 이제 왜냐면 왜냐면 아침에 오시면은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밤에 이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맡겨놓고 가시면 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제가 오전에 일정이 맞다면 여기다 맡겨놓고 그 업무 끝날 때 네. 새벽녘에 이제 새벽녘에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네. 맡겨놓고 집에 가셔서 오전에 쉬시고 네. 그럼 저희가 오전에 일정이 맞다면 오전에 네. 해드려서 밤에 나가기 전에 출근 보통 예. 이제 5시 좀 출근하시니까. 그 이후에 정비 끝나면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새벽 뭐 4시에 맡기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열리나요? 안 열립니다.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 저하고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로. 근데 새벽에 연락드리기 그렇잖아요. 저는 12시까지는 전화 받습니다. 12시까지. 밤 12시까지는 전화를 받으니까 네네. 저랑 이제 통화하시고 이제 카톡 나누신 다음에 네. 연락되시면 이제 입고하시고 가시는 거죠. 밤 12시 넘어서는 안 되고. 12시 넘어서 자야 되니까. 12시 자야 되니까 12시까지 사장한테 연락을 주면 네. 요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네. 여기다 넣어놓고 가라. 넣는 거는 12시 네. 이후에 넣으셔도 되는데 12시 이후에 넣어도 되는데 연락만 네, 그러니까 연락을 밤 12시 전에 네. 네, 네. 그럼 내가 평상시에 비밀번호 알고 있으면 아무 때나 일단 넣고, 넣어놓고 아침에 네. 연락을 하시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 업무 보시는 분들 편의를 많이 생각해서 하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리운전 업무 하시는 분들은 네. 하루하루가 사실은 이제 자기 그 급여 일당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바쁘다 보면은 일일 정비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네. 근데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네. 조금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기체들 한번 쭉 보면 네,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거. 큰 기체들은 없네요. 짜잘한 거. 네. 짜잘한 거. 짜잘한 거. 이게 이제 여기서 그 뭐죠? 구매대 판매도 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EV샵이니까 킹송 제품. 여기 EV샵. EV샵 태능점이니까. EV샵 태능점이니까 그러니까 킹송도 하고, 킹송하고, 인모션도 하고, 비고드도 하고, 셔머는 이제 차차님께 연결시켜드리고. 네. 차차님도 계시고, 네. 여기는 크로닝도 계시고. 크로닝도 계시고. 요즘은 또 인터넷에 또 둠칫 고양이샵 네네네네. 또 그분께서도 또 열심히 하시니까.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비샵을 갖지 않고 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서도 또 고객님과 소통을 하시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둠칫 고양이 샵님도 굉장히 참 훌륭하시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정비를 하면서도 이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워낙 초기 불량도 많고 네.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아서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구매대행 판매는 정말 거의 매일매일 살오른 판이에요. 왜냐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작게는 200만 원, 네. 셔먼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가까운 네. 큰 돈을 들여서 사셨는데 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유저들이 원래 이제 사장님께서 다이를 꼼꼼하게 너무 잘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노하우를 좀 다이 할 수 있는 도구나 네. 노하우 이런 것들 좀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주 고객층이 대리기사님이다 보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튜닝 전문가고 그분 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수리 전문가고 그렇죠. 또 본인들의 뭐 정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하루에 전동회를 20번 15번씩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겪는 불편함, 네. 밤에 또 타야 되는 시인성, 네. 또 정비성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얻고 노하우를 취합을 많이. 얻고 네. 또 그거를 제가 또 활용하고 또 하면서 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비의 양이 많다 보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와 이런 걸 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나아지고 있고 근데 그것도 뭐 조금 어쨌든 저도 계속 카페를 통해서 네. 뭐 대리기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요. 뭐 크지는 않지만 혹시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우리 공주사님 오셔서 네. 이렇게 또 저를 또 소개시켜 주시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글루건이라고 하죠. 글루건. 네네네. 또 떼기 좀 어려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그냥 일반 소독 알코올이에요. 이 속에 지금 자석 들어있는 겁니까? 네, 자석 들어있습니다. 자석 예. 넣고 글루건 쏜 거. 그거 쐈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코올을 좀 뿌려주면 이게 일반 알코올입니다. 일반 우리 요즘에 손세정제. 손세정제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담아서 뿌려주면 네. 한 1분, 2분만 있으면 1분, 2분 있다가 1분 있으면 떨어지기가 거기 이제 흡수만 되면 흡수만 되면 알코올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말하자면 묻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형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형제. 약간은 요거를 분리시키는 느낌을 줘서 이런 글루건들도 그냥 떨어지려면 어려운데 꿀팁이네 이거. 이렇게 알코올을 뿌려주면 다이 할 때. 한 번씩 뿌려주면 뭐 떼기가 좀 편하죠. 예를 들면 그래서 알코올 냄새 난다. 알코올 냄새 나죠. 네. 일반 소독제 알코올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쉽게 떨어져요. 쉽게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조금 더 뿌렸다가 이렇게 해서 뿌리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깨어진 부분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깨어진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순간 접착제, 네.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뿌리시잖아요. 뿌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엑시아? 네. 경화제를 씁니다. 엑시아 것도 있고요. 이건 순간 접착제고. 순간 요건 국산 거. 요거는 이제 경화제예요? 경화제인데 요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경화 촉진제네. 경화제. 순간 접착제용 경화 촉진. 요거는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밀가루도 관계없고요. 네. 이거는 저거네. 다이소에서 파는 거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철가루예요. 철가루. 그러네 진짜. 밀가루도 관계없고 이번에 앞으로 써볼 거는 시멘트. 시멘트. 예. 왜냐면 요것도 비싸더라고요. 철가루. 요거는 시멘가루 쿠팡에서 한 2,000원 해요. 이것도 비싸서 요거 샀는데 이거 뭐냐면 순간 예를 들어서 깨어졌어요. 폼멘트네. 깨어졌어요. 깨어지면 순간 접착제만 뿌리면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콘크리트. 베이킹 소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액체에 들어가서 콘크리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역할을 해주고 철가루도. 네, 철가루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액체에 이제 들어가서 콘크리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화제를 깨어졌다. 지금 두 개를 같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써도 이것도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킹 소다도 좋은데 철가루나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하기 어려우니 제일 편하게는 2,000원짜리 베이킹 이게 제일 이제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쓰다가 이게 조금 더 낫겠다. 요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얻은 정보인데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굽고 나면 되게 딱딱해져요. 경화제를 뿌리면. 경화제를 뿌리는 거는 이걸 빨리 굳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깨진 부분을.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빨리 말려주면 거기가 거의 돌덩어리처럼 변하죠. 돌덩어리처럼 변해서 일반적으로
순간 접착제와 썼을 때하고는 예를 들면 이 강도가 차원이 달라요. 예, 우리가 이제 꼭 전동이 아니더라도 네네. 일반적으로 깨어진 부분 집에서 깨진 거 예를 들어서 맞아요. 우리 휠 이런 데 깨진 데 엄청 많죠. 이런 데 깨진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손으로 붙이고 있어야 될 경우에는 힘이 드니까 경화제를 쓰시는 경화제를 거고, 쓰는 거고. 그냥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근데 대부분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맞아요. 계속 잡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네.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말하자면 이거는 밀가루도 관계없고 뭐 쇳가루도 관계없고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멘트도 관계없고 관계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더 싸고 좋고 싸고. 강할 것 같아서 써보려고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가 좀 더 강하게 이제 거의 콘크리트처럼 굳어요. 굳어버린다. 굳어서 나중에는 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서 굉장히 강도가 세집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네네. 이렇게 쓰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꿀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루건을 떼는 건 그렇고 네. 마찬가지로 자석을 붙였을 때도 네. 그냥 붙이는 거하고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순간 접착제 이제 가루를 마찬가지로 뿌려주고 경화제 뿌릴 수 있으면 네. 경화제도 비싸니까 한번 뿌려주고 한 번 더 해주면 자석이 거의 도망갈 일이 없죠. 없다. 거의 콘크리트처럼 네. 굳어요. 그래서 손으로 안 깨질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순간 접착제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광 흑색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스난 부분, 기스난 부분들 뿌려주면 얘는 5분 안에 이제 똑같은 것도 있는데 무광 흑색이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신낙하.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직을 더 좋아해요. 네네. 매직이 편하니까. 매직이 네네. 제일 편한데 이제 칠하고 싶다. 네. 칠하고 싶을 때는 전에는 그냥 뿌렸는데 네. 이번에 이제 프라이머. 잠깐만요. 네, 프라이머. 메탈 프라이머라고 써있네. 네. 메탈 전에는 이런 제품을 썼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 쓰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프라이머도 약간 열을 가해주면 좋아요. 모든 것들 열을 좀 가해주면 조금 더 집안에 이제 드라이 있으시면 하시고 네. 없으시면 안 하시고 열을 좀 가해서 뿌려주시면 굽기도 금방 굳어요. 네. 한번 굳어주고 무광 흑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치 뿌려주면 금방 네. 마르니까 쓰실 수가 있고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이것도 사실은 바르고 나면 떨어지니까 네. 현장에서는 그냥 매직이 제일 편하죠. 매직이 가장 편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떡볶이 패드를 떼는 것도 보통은 이제 열을 가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사실 이 작업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렇게 열을 가하면서 조금씩 떼시면 되고 떡볶이 패드 떼면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죠. 네. 지저분한데 보통은 이런 스티커 제거제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PC 폴리카보네이트가 녹는 경우가 녹아버리죠. 있어요. 맞아, 그럴 것 그러니까 써보고 녹는지 안 녹는지 이제 왜냐면 색깔 변형되는 걸 보고 광이 죽어버리잖아요. 확인을 하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바르시고 나서 조금 열을 가해주세요. 다만 이게 화기니까 불이 난다면 보통 이제 가정에서 쓰는 것은 뭐 큰 온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살짝 열을 가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헤라로 긁어서 긁으면 좀 빨리 되죠. 긁어서 하면은 좀 빨리 제거가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쓰시는 거는 WD-40. 우리 그 집에 WD는 다 집에 하나씩 있을 그렇죠. 거예요. WD-40은 이제 그 사실 세척제예요. WD는 세척제니까 제일 빠른 거는 이 제품이지만 냄새가 심하고 또 그러니까 변형이 있으니까 제일 빠르게 제일 빨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변형이 있다 그러면
폴리카보네이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거는 WD-40. 아, WD-40은 사실 윤활제도 있지만 사실 거의 세척제에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윤활 성분으로 쓰지 마시고 세척용으로 쓰세요. 그래서 뿌려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라를 통해서 긁으면서 긁으면서 해주면 조금 더 빨리 제거가 되고 화기를 조심하시면서 약간은 열을 가해 주시는 열을 뭐 뿌리 조금 두려우시면 먼저 열을 가해서 이제 헤라를 이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네. 다이소 헤라 1,000원짜리. 네. 다이소 게 많네요. 이것도 다이소 거. 그렇죠. 네. 다이소 걸 써야 빨리 가서 사고 아니면 버리고. 그런데 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빨리 제거가 되죠. 그렇네요. 예. 물론 전체적인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열을 가한다. 그리고 헤라를 이용해서 빨리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네. 부분을 긁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방수인데 PCB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주 쓰는 편인데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열을 가해서 쓰시면 좀 낫고요. 그래서 한번 전동이. 네. 잠깐만요. 네. 뭐죠? PCB 발전기, 전자기기 부품 코팅. 네. 그러니까 저는 메인보드하고 이제 작은 보드도 전자제품들 그냥 방수할 때 한번 뿌려줍니다. 네. 한번 저기 네. 기계 있어요. 네. 다만 얘가 뿌리고 나면 여기 있네. 뿌리고 나면 네네. 아마 이 본사에서도 비슷한 걸 쓸 거예요. 네. 근데 가능하면 얘도 방수하고 나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가능하면은 좀 진짜 안 뿌려도 되고 하여튼 기판에다가 이런 데다가 할 수 있게 한번 뿌려도 네. 되죠. 그렇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다만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기판. 하여튼 이게 기판 코팅용으로 나온 거니까. 기판 코팅용으로 하고 방수를 만약에 원하신다 네. 하면 그때 쓰시면 되고. 네. 그리스는요, 이제 저는 그리스가 쓰는 게 여러 가지 쓰시는구나. 미신기름. 이거는 경화촉진제인데 전에는 썸멀 그리스를 썼는데 썸멀 그리스가 아니었구나. 그거 다른 걸 썼는데 지금은 요거 플루이드 필름을 써요. 왜냐면 플루이드 필름 쓰기가 너무 좋아요. 잠시만요. 네. 플루이드 필름. 네. 파워풀 프로텍션 AS360 네. 다목적 방청 윤활제라고 네. 그러네. 지금 요거는 Q20은 Q20 슈퍼 만능 윤활제. 네, 요거는 이제 침투형이에요. 네. 근데 아. 윤활 성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침투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쓰면서 요 Q20은 유튜브 검색하시면 네. 황 부장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네네네. 엄청 뭐 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은 윤활 성분인데 침투가 좀 강해요. 침투가 강하고.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은 쓰실 필요 없고 네. 저는 이제 업자다 보니까 쓰게 되는데 요걸 뿌려주게 되면 말하자면 이런 윤활 성분이 좀 더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좀 강하죠. 그 휠에서는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휠에서 쓰는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T4 청소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4 그럴까요? 소스. 그러면 그때 쓰는 그렇죠. 거는 요거, 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스티커 제거. 스티커 제거제. 스티커 제거. 그 다음에 Q20. Q20. 네. 이거는 다목적 방청 윤활제. 네. 미신기름은 미신기름은 지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오늘은 요것만 써보겠습니다. 한번 그러시죠? T4의 이 부분이 부착이 되어서 네. 이제 윤활 성분을 넣었는데 염화칼슘이나 먼지 유입에 대해서 고착이 된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이걸 뜯어서 이제 다 뜯어서 하게 되면 공임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부담스럽고 이게 고착이 돼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 뜯어서 하려면 최소한 저희가 받아야 될 공임이 있다 보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고착이 됐어요. 이거 뜯기가 어렵겠네. 네, 뜯어서 이게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기름이 많구나. 이 제품은 이제 그런 제품은 아닌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기를 쓰시는 거는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오피셜이에요. 다만 열을 좀 가하면 여기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토치로 여기를 좀 가열해 줬어요. 토치로 가열해 주면 다만 이제 이 부분 혹시나 이제 화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저는 여기를 가열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스티커 제거제를 뿌려주는 거예요. 네. 뿌려서 아. 이 부분을 와. 씻어내는 거죠. 그거 씻어지네. 씻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Q20은 네. 침투형이니까 뿌려서 내주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러면 이 부분에 막 국물이 흘러요. 네. 국물이 흘러서 지금 나오는 거 우와, 보이시죠? 예. 여기 안에 아. 국물이 더 지저분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뿌려주고 스티커 제거를 뿌려주고 네 Q20을 넣어서 Q20.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안에 이제 더러운 부분들이 씻겨나가요. 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기다렸다가 불어서 그때 고착된 부분을 풀었어요. 아. 풀었어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서 더러운 부분은 이제 날려버리는 날려버리고. 뭐 분리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청소를 좀 이거는 사실은 업자들도 사실 네. 뜯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작업이 많아서 아. 사실은 네, 굉장히 네. 그러니까 이건 받게 되면 받아야 될 공임이 일반 공임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 네. 네. 고장은 났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국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뿌리면 어쨌든 안에 있던 염화칼슘, 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흘러내려서 네. 그때 고착을 풀었어요.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하시면 네, 국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리네. 흘러내리고 네. 있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스티커 제거 때도 남아 있으면 안 좋으니까 네. 빨리 빨리 불어내는 에어 걸로. 컴프레셔로 빨리 불어내시고 음. 그다음에 청소는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네. 다만 우리 자동차 청소하는 곳에 가면 이런 에어건 있죠. 에어건을 네.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이런 알콜 알콜 뿌리시고 요즘에 이거 네. 집이고 어디가 많아요. 있죠. 근데 알콜 소독. 네. 더 좋은 거는 네. 유리세정제예요. 유리세정제. 네. 다만 유리세정제는 몸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손에 묻거나 가능하면 묻지 네네네. 않게 하시고 이런 것도 이렇게 쭉 뿌려주시고 나서 네,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네, 간단하게 하고 나서 전자제품이니까 물은 안 좋지만 네. 빨리 불어내시면 한번 불어볼게요. 네. 한번 뿌리면서 나중에 이 부분은 윤활 작업 해주시고 네. 청소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 내에 네. 사실은 마음은 깨끗이 청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냥 5분, 10분 내에 에어건만 있어요. 사실은 이거 닦는 것도 사실 귀찮아요. 닦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물투시든 걸레든 사실은 지저분한 거를 사실 혼대기가 한 번 지저분해지고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만 불어주세요. 전반적으로 청소가 청소는 5분 내에 네. 빠른 시간 내에 에어건을 통해서 빨리 불어준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에어건이 밖에 나와 있네요. 저는 이제 청소용으로 혹은 여러 가지. 네, 이거 혹시 우리 지나가다가 동호인들이나 지나가다가 와서 에어건만 불고 가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네, 동네 분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동네 분들도 네. 이용하세요? 산에서 다녀오신 분들 신발 풀고 가요. 신발 끌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이번에 제가 네. 포맥스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포맥스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싸다는 거 그리고 칼질을 하면 아크릴과 달리 손을 네. 통해서 재단이 가능하다. 두께는 2T부터 3T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질하고 자르기가 편해서 2T를 쓰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포맥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맥스, 네. 이걸 우리 전동 힐에서 네. 그 유저들이 네. 어떨 때 이걸 사서 뭐 셔먼급이나 이런 네, 고사양 기체는 필요 없겠지만 저사양 기체 예를 들면 팔콘. 팔콘에 우리가 순정 패드 빼고 이제 붙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그 가스리 뽀수리 작업을 할 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프라이머 작업하고 이런 거를 붙일 때 항상 프라이머 작업을 하고 붙이세요? 한년도도 낫지 않을까요? 해도 되지만 그리고 또 이런 뽀수리 작업을 할 때도 그냥 붙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열을 좀 가해주고 열을 좀 가해주고 그리고 붙여주시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왜냐면 저희가 유저들이
전동을 탈 때 그냥 붙이면 이제 와. 쉽게 떨어지죠. 네. 쉽게 떨어지니까. 지금도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전동을 탈 때 겨울, 뭐 비도 들어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다 보니 네. 사실은 조금 더 열을 가해주고 붙이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찍찍이라고 검색하면 요거는요. 되나요? 여기 15cm인데요. 15cm, 15cm, 40 이거 45가 50mm, 50mm. 인데 네. 요거 제가 쿠팡에서 찾았어요. 아. 한 롤에 5m 한 롤에 8,000원? 아 8,000원. 네. 뭐 더 싼 제품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 반대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 한 세트예요. 아, 두 개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아.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비싸고 사실 큰 건 또 안 쓰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전동에서는 딱 50 정도가 50짜리가 가성비가 있더라. 아. 그래서 한 세트에 한 8,000~9,000원 정도 하니 8,000~9,000원. 그 정도는 가정에도 놓고 충분히 써도 충분히 된다. 쓸만하다. 네네네. 쓰기도 하고요. 현재는 파이폰에 순정 패드를 해내고 이렇게 가스 작업, 여기 가스 작업이 해어 있으니까 가스리 작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포스리 가스요. 예. 본사 이 파이폰의 경우 정품에 포스리 작업이 되어 와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가스리 작업만 해서 가스리만 해서. 그다음에 저는 ET를 쓰고 있고 네. ET를 쓰는 이유는 재단이 편하기 때문에 ET를 쓰는 거고요. 좀 더 단단한 걸 원하시는 거는 3T, 네. 5T 쓰시는 이거 이렇게 거고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붙여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뽀뽀뽀 패드 하나 둘셋개 네. 붙이셨죠. 근데 왜 기존에 있는 거를 왜 떼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게 패드가 패드 한 개가 1kg가 넘어요. 아, 패드 한 개가 1kg가 그래서 넘어요. 이거는 조금 더 슬림하게. 슬림하고 여기 다 접히네요, 이렇게. 요거는 가공을 했습니다. 아, 가공을 해서. 가공 공장에서 가공을 네. 했고, 요거는 전에 거나 좀 가공이 좀 많고요. 요즘 좀 조금 더 가공을 좀 적게 하고 있어요. 초기 제품이라. 네. 하여튼 포메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맞고 싶은데 이런 데다가 네. 이렇게 아무 때나 잘라서 네네. 아크릴보다 싸고 네. 재단이 편하고 네. 감성도 있고 그러니까 유연하고 네. 어쨌든 재단이 편하고 가격이 싸고 재단이 편한 게 네.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고 판매할 때 중고 이제 판매할 때 거래할 때 이런 그래도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그럼요. 예, 닦아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매직이나 이제 이런 걸로 칠해 주시면 제일 좋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까진 보통 왜 까만 거니까 까만 거 이거 매직 칠해 주시면 좋고 왁스 작업 해 주시면 좋은데 요번에 찾은 레자 왁스 요것도 캥거루 거 냄새는 별로 안 좋은데 캥거루 레자 왁스 너무 편해요. 맞아요. 지금 방금 세차하고 왔는데 다 썼던 것. 네네. 요거를 한 번만 캥거루 레자 왁스. 네, 한번 쭉 뿌려주고 그냥 걸레질만 해줘도 상당히 기체가 그렇죠. 광이 납니다. 바닥바닥하죠. 네. 굉장히 편하게 깔끔하게 칙 뿌려주면 그냥 광이 살아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뿌리려고 그러면 또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프레이 형태라 그냥 뿌리기만 해도 되는 뿌리기만 하면 그냥 사실은 그냥 뿌리기만 해도 상당히 깔끔하거든요. 네. 야, 이거 스프레이형 레자 왁스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냄새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요건 매직 블록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이소 가면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매직 블록 청소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는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이제 세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성분을 통해서 혹은 이런 알코올이거든요. 알코올 여기다 이제 담아 놓은 건데 알코올 안에 손세정제 알코올 담아 놓은 건데 화학 성분으로 더러운 걸 분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이제 알코올 같은 걸로 이제 분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매직 블럭은 사포예요. 사포. 이런 거 언제 쓰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중고 제품 팔 때 혹은 작은 예를 들어서 그 떡볶이 패드를 만약에 긁어내고 나서 좀 남았다. 그럼 살짝 연마하는 거예요. 다만 광은 죽을 수 있으니 좀 보시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연한 사포이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살짝 네. 알코올 같은 거 뿌려주시고 이런데 이렇게 닦아주시면 네. 조금 중급할 때나 네. 아니면 때 이렇게 오. 미세하게 이제 묻어 나오는 연마되는 네네네. 연마. 그러니까 닦는 화학 제품을 통해서 분해하느냐 네. 아니면 이렇게 살짝 네. 미세하게 연마를 연마하느냐. 하느냐. 네. 네. 그래서 편하게 이제 가까운 곳에서 구매 가능한 거니까 매직 블럭 매직 블럭. 알려드렸고, 그다음 요거는 기존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종아리 패드라고 부르는데, 네. 종아리 패드라고 부르는데 전동 관련 제품들은 다 비싸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고객님 입장에서 패드 하나가 7만 원이야. 맞아요. 패드 7만 원이죠. 9만 원이야. 네. 놀라시거든요. 원가는 2천 원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이런 건 있어요. 네. 점동 제품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수요가 작은데 아시겠지만 이거 금형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금형 네. 하나 뜨는데 보통 5천만 원, 1억이 돼요. 금형 하나 떴는데 그 생산된 제품은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게 비싸지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예. 보통 예를 들어서 금형 하나 뜨는데 5천만 원, 1억씩 하는데 개수로 따지면 10,000개, 20,000개를 네. 찍어서 이제 원가를 회수해야 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물량 자체가 많지 네. 않다 보니 예를 들어서 종아리 패드 인모션 거 같은 요거 하나에 저희가 소가로 한 3만 원 받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가격에는 중국에서 오다 보니 배송비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네. 붙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요거는 자동차 다리 쿠션이라고 하는데 아, 자동차 다리 네, 쿠션이라고 네, 검색하면 돼요? 네네네. 쿠팡에서 자동차 3,000원. 다리 쿠션. 아, 쿠팡에서 네네네. 자동차 다리 쿠션. 네. 쿠팡이 3,000원. 네. 아. 어떤 분은 저거 쓰시더라고요. 마우스 패드? 아, 마우스 패드. 큰 거. 맞다. 네. 마우스 패드가 아니라 마우스 손목 패드, 네. 손목 패드 맞아. 마우스 손목이 아니라 손목 패드, 손목 패드. 젤리처럼 된 네, 거. 네. 맞아. 그거 쓰시는 분도 네, 있고. 네. 저는 아. 이번에 저희 그 기사님이 소개시켜 준 네. 인천 기사님이 소개시켜 준 건데 네. 싸고 좋더라. 오. 네. 왜냐면 이게 쿠팡에서? 약간 이제 네. 이렇게 약간 눌러주면 그렇네. 파워패드 역할도 네네네. 해주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끈끈이까지 붙여 나오니까 네. 가성비가 좋아서 네. 아, 그럼 이걸 어디다가 붙이나요? 사실은 큰 기체는 뭐 네. 필요하실 수도 않고 안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V10F나 V10F. 아니면 작은 네. 기체들에 파워패드를 붙이기 좀 부담스러워. 파워패드 붙이는 그곳에다가 네네. 대신 이거를 붙인다는 아니면 말씀이세요? 종아리 쪽에다가 네.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부피감이 별로 없으니 종아리 쪽에다가 붙이게 되면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네. 패드인데 패드인데 이렇게 붙인다는 말씀이세요? 뭐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여기다가 다리를 넣고 되고, 아니면 그냥 종아리 쪽에만 살짝 늘어가도 잠깐만요. 네. 요쪽이 발판 쪽인가요? 발판 쪽입니다. 아, 여기가 발판이 이렇게 있으면 네. 종아리 복숭아뼈 있는 그쵸. 아, 복숭아뼈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이면 그렇죠. 네, 약간은 파워패드 비슷하게. 비스무리한 이렇게 붙이신 분도 있어요. 아, 여기다가 이제 네, 다리 넣고 네. 앞뒤로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고. 네네. 아니면 내가 어디다 붙이기 활용하기 나름이네요. 그렇죠. 네네. 조금 편안하게 가성비가 있다. 일단 내가 한번 해보고 3,000원이니까 네. 이것저것 해보고 네. 내가 편한 부분을 찾아서 되니까. 기존의 것들이 비싸니까 기존의 거 제일 싼 게 7만 원, 아니, 8만 원하고. 인모션 V10F 같은 경우 3만 원, 네. 지금 비고드 시형 패드 7만 원, 7만 원. 네, 인모션 정품 패드도 9만 원, 10만 원씩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패드가 좋은 건 사실인데 그렇죠. 부담스럽고 부피가 크고 한데 가성비 있게 쓰시기에는 나름 괜찮더라. 네. 네. 인모션 V11번 새들 종아리 부분, 약간 공간 있는 부분에 이제 말하자면 공과준다 그러죠. 딱 뜨는 부분을 네. 살짝 넣어서 쓰시기도 좋고. 네. 네. 그래서 정보를 얻었는데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좋네요. 네. 네. 자, LED 관련해서 네. LED 종류가 여기서 보통 사용하는 종류는 뭐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144발 LED는 요 60발 LED고요. 좀 다르네. 네. 차이점이 있다면 1메타에 네. 요 발수, 요 개수, LED의 개수가 개수 60개가 있으면 60발. 그리고 144개가 있으면 144발. 1m에. 네,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있나?
얘는 방향이 없고요. 얘는 화살표 방향대로 시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LED 개당 0.3W를 먹어요. 그러면 만약에 50발이다 그러면 15W를 먹죠. 15W는 전동휠에서 직접 따가기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와트예요. 왜냐하면 전동휠이 보통 이제 전기 계통은 한 10W 정도만 하고, 이게 너무 많은 전기를 쓰면 메인보드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144발은 그 따로 보조 배터리를 달거나 아니면 DC 컨버터, 이런 DC 컨버터를 달아서 본체 배터리를 따서 이런 DC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거까지 매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립해야 되는데, 그럼 또 복잡해지는 매립하려면 거네. 또 공간도 많이 나오고 또 부피도 크고, 그래서 보통은 144발은 개인 튜닝, 개인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로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발 같은 경우에는 본체 배터리 이용할 때 쓰는데, 본체 배터리를 저희도 가능하면 10개. 왜냐면 한쪽 10개, 반대쪽 10개일 경우에는 대략 그 10개일 경우에는 3W, 3W, 6W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10W 미만일 경우에는 괜찮기 때문에 보통 보드에서 쓰는 60발을 쓰고, 거를. 그러니까 1m에 만약에 60개가 있으면 60발, 90개가 있으면 90발, 144발이 있으면 144발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이런 이제 요거는 컨트롤러인데, 그리고 요거는 파바기 모듈. 네, 또 파바기 모듈 따로 있고. 네네. 파바기 컨트롤러고. 이 컨트롤, 이건 24V짜리네. 네. 요거는 볼트는 관계 없어요. 볼트는 관계 없어요? 보조 배터리 가능한데요. 이 친구는 여기가 전기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런 삼선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납땜을 해서 납땜을 해야 되는데, 납땜을 보통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째가지고 납땜을 하는데, 납땜을 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저 같은 경우 뒤에서 해보니까 이쪽이 째서 하게 되면 여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이 세 선이 나와 있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를 째서 여기서 납땜을 쳐버린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할 수가 있죠. 뭐 그거는 이제 그 하시기에 따라서, 보통의 유튜브의 경우에서는 여기를 째서 하라 그러는데, 째다 보면 칼집이 들어가게 되면 부러지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모듈을 쓰실 경우에는 여기는 전기가 들어가는 건데, 저는 여기를 쓰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서 컨트롤러에 또 부하를 줘요. 중국산이라 또 고장 나니까 잘라버리고, 전기는 자, 여기 빨간 선 플러스 마이너스, 얘 신호선이니까 아예 전기를 여기서 따는 거예요. 여기서 따서 연장선 쓰시면 되고, 연장선에다 여기다 따는 거죠. 여기다 따서, 그리고 접지해가지고 여기다 납땜 해주면 전기가 일로 통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렇게 바로 LED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말하자면 여기서 삼선을 따게 되면, 전기를 여기다 따게 되면 직접 들어가니까 이거를 잘라서 버려버리죠. 요거는 파박이고요. 파박이는 전기가 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12V, 24V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5V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드는 여기서 변경을 하는 거고. 그게 눌려져요? 네, 여기 모드를 빠르게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스피드까지 조정이 되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런 COB를 보통의 경우에는 파박이 없으면 그냥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 휠에 이렇게 라인 딱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거는 달려 차차님이 이제 찾으셔가지고 얇은 거. 단점은 이제 여기 까입니다. 까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칼에다가 살짝 해가지고 발라주면, 까이면 작업하다 까이면 뭐 이게 일상생활에서 까이기가 쉬워요. 상처가 나니까 실리콘 같은 거 발라주면 되고, 또 이게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실리콘과,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본드 작업하려고 접착제를 뗐는데 얇은 거구나. 어쨌든 네. 이 친구는 파바기를 쓰게 되면 네, 전기를 좀 적게 먹어요. 파바기는 본체에 저희가 이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전기를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COB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여기 잘라가지고 쓰셔도 되고, 잘라서 쓰셔도 되고, 이런 형태로 또 잘라서 쓰셔도 되고. 이런 거는 LED보다 전기를 덜 먹어서 본체 걸 이용해도 된다는 되는데 거예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쓰는 이유는 거의 파박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불을 들어오게 되면 좀 부하는 걸리겠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박이 용도로 그냥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는데 파박이로 파박 하기 때문에 전기를 생각보다 적게 먹습니다. 적게 그리고 먹어요? 부하도 적고. 그러니까 파박이 관련된 건 전기를 적게 먹고, 그러니까 본체 이용이 가능하시고, 항상 전기를 얼마나 먹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당 3와트. 3와트. 네, 3와트고 60발, 90발 이용하기가 좋은 이유가 방향이 없어요. 이 친구는 144발 같은 144 경우는 방향이. 하나, 둘, 셋, 네. 세 개씩 끊어줘야 돼요. 중간에 납땜하면 또 전기가 안 먹어요. 신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세 개씩 끊어주고 거기서 납땜을 쳐야 되고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144발은 좀 일반인들이 하시기엔 좀 부담스럽고 보통 60발이나 90발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이것도 많이 사용하면 전력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한 요만큼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60발 같으면은 18와트. 근데 제가 5000mAh로 보조 배터리로 해봤는데도 뭐 한두 시간은 가더라고요. 실제 이제 대리기사님들 기준으로 하루에 50km 탄다 그러면 실제 운행 시간은 1시간 미만이거든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뭐 밤에 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략 1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5000mAh 보조 배터리 갖고도 두세 시간 제가 봤을 때 한 4시간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산술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전에 한번 켜봤을 때 한 3-4시간은 충분히 5000mAh 갖고도. 저쪽 요거 하나 줘보시겠어요? 이거 이제 20000mAh라 좀 큰데요.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이런 튜닝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전기를 넣으면 전기가 나오는데 이제 일정 시간 지나서 전기가 차단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뺐다 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아이무버를 써요. 아이무버는 이 자체의 스위치예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두 번 누르면 꺼져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은 이게 자체의 스위치가 있으니까 만약에 보조 요 5000mAh 좀 비쌉니다. 3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5000mAh 갖고도 사실은 부피도 작으니까 뭐 2-3시간 LED 튜닝해서 쓰기에는 부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로 저는 뭐 이런 거 써서 스위치 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서 그러니까 요거는 20000mAh라 좀 크고 어쨌든 튜닝을 할 때는 뺐다 껴야 스위치를 달아도 뺐다 껴야 돼요. 왜냐하면 전원 자체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전장치로 전원 차단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뺐다 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스위치가 달린 제품을 쓰게 되면 스위치 따로 달지 않고 여기서 켰다가 두 번 누르면 꺼지고. 이거는 5000mAh. 5000mAh 갖고도 했는데 한 서너 시간까지는 물론 이제 발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주행은 야간 주행 기준으로 뭐 라이더 분들이나 대리기사님들 실제 토탈 그러니까 50km 주행하면 실제 주행 시간은 1시간 반 남짓이고 실제 또 그리고 또 꼭 켜야 되는 상황도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5000mAh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볼트에 록타이트를 넣고 싶다 하실 때는 록타이트 사기가 어려우시니까요. 뭐라 그러죠 이거? 순간 도착제 한번 넣어주시고 순간 도착제 살짝 넣어주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볼트가 야마가 났다 하시면은 지금 이제 십자인데요. 요런 케이블 타이 만약에 야마가 나면 케이블 타이를 넣어주고 볼트를 조여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운 것이 있고 얇은 것이 있으니까 넣어보시고 얇은 게 맞으면 얇은 걸로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비고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볼트가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케이블 타이를 넣어서 그러니까 같이 두꺼운 거 하셔도 되고 얇은 것도 하고 맞게끔 넣어서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는 잘라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순간도 세트 쓰시고 한 다음에 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뺄 안 때는 빠질 거 아니에요? 작은 토치, 아, 토치. 토치를 토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녹여버려요? 조여주시고 하면 딱 열을 가해주면 본드는 녹아서 빠지게 풀려요?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순간접착제, 탈착제를 쓰는데 탈착제. 가정에서 쓰시기는 어려우니 그렇지. 네, 요거 하려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터나 네. 아니면 요런 순간 토치 요거 8,000원, 7,000원 어쨌든 요런 토치를 이용해서 네. 가열해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착제는 열을 가해지면 녹는다. 네. 그래서 네. 화재 주의하시고요. 녹타이트가 있으면 녹타이트 쓰면 쓰시고, 되고. 네, 요즘엔 뭐 다이소에도 녹타이트 파니까요. 네, 다이소에서도 녹타이트를 팔더라고요. 없으면 순간접착제로도 할 수 있다. 수정을 하시고 되고, 요런 뭐라 그러죠? 야마났을 때 요런 거 이용하시고. 꿀팁. 네,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